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초반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이제 임시로 상향이 됐죠.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 이제 임시로 상향이 되면서 이거 갖고 일단 아껴 쓰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당장 이번 달 15일 다음에 이제 말일 또 15일 1일 15일 말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걸 일단 넘겨야 되죠. 사실 이자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지급을 못 하게 되면 그 이자의 몇백 배가 되는 이제 원금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혹시 이자 한 번 안 냈다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좀 넘겼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긴장하면서 봤던 게 이제 중국 증시였는데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헝다 관련된 주가가 이제 홍콩 증시에서는 좀 약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증시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우리 증시 마감할 때 지금 됐을 때 한 0.5% 정도 플러스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긴장도도 이제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헝다그룹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증시가 크게 이제 어제 올라갔던 거 감안해 보면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73조, 영업이익 1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매출 73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6천억 정도로 단독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내부 취재 결과 나왔다 이런 주장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거의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예상대로 나와서 걱정하기도 그렇고 최대 매출 나왔는데 여기다 대고 나쁜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맞춰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물이 있었는데 그 물량을 그래도 무난하게 흡수를 잘 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장도 그렇다고 방향을 잡을 정도의 놀라운 또는 쇼킹한 어떤 실적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흡수가 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 거의 12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서 오후에 좀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이 연중 최고치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팔았어요. 예, 보통 환율 막 올라가면 선물 매도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늘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절대적으로 환율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1200원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 긴장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순매도. 예, 오늘도 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죠. 근데 대형주는 또 오늘 순매수. 어제는 이제 중소형주 샀는데 오늘은 또 대형주를 샀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하루하루 걸러서 어제는 중소형, 오늘은 대형주 이런 형태로 이제 매수 들어온 거는 일단은 좀 베스트한 건 아니지만 차차선 정도의 위안 정도 빠지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 안 좋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살짝 구간이 나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아예 그냥 확 깨져버린 차트가 나와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다 아래로 각도를 틀어버리고 이제 깨져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급락했다가 큰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이후에 급반등하는 양봉 나오고 그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이 중요하다. 다음 날 버티거나 또 밀어 올리거나 그리고 그 다다음 날 한 번 더 밀고 올라가면 지난번 나왔던 저점 이제 그 하락해서 나왔던 자리가 저점이 되는 거고 다음 날 다다음 날 도로 밀려버리면 저 저점을 또 깨버리는 그런 구도가 되기가 쉬운데 일단 한 번은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끄떡거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60주선 툭 걸려가 올라갔잖아요. 60주선이면 한 주에 5거래일이니까 6, 5, 30, 300일. 그러면 이제 저게 1년 추세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추세선에서 이제 거기서 한번 버텨보자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행히 다음 주에 이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들어 올려버리면 이제 이게 저점이 되는 거고 이걸 깨버리면 다음 저점을 상상하기는 상당히 좀 무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그나마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자리에서 그냥 나왔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융투자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수목 매수 내리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면 다음 주에 또 매수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조금 매수이 갔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기관은 어차피 그 매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매도를 워낙 해놓은 게 있어서 오늘 뭐 매도 해놓은 게 시작이 돼서 연속 매도하기에는 한 2, 3일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금융투자 기준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기관 금융투자의 매도는 뭐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제 공포스럽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500억 매도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많이 팔았는데 어제 제가 뭐 코스닥을 2월 1일 이후에 최대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매도 나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오래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세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샀다 팔았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틀 정도야 매수 들어오거나 이틀 정도 매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쫙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3일 이상 파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홀짝홀짝 보통 그 정도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마 저렇게 나오면 다음 주 첫 번째 거래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또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리는 매매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매수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놨던 종목들이 뭔지는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별 수급을 보면 이렇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샀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차, 자동차 샀고, 의약품 사고, 대형주 쪽 들어가는 건 샀고, 그러니까 운수창고가 이게 이제 실어 나르는 산업, 그러니까 비행기나 아니면은 이제 해운, 배 이런 산업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거는 이제 해운이라든가 이제 항공인데 이게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그리고 통신, 금융,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을 모았던 거를 사고, 반면에 이제 전차 군단 이런 거를 좀 샀다라는 거를 보면 그 사고팔고가 최근의 패턴하고는 조금 달라져 보인다.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전기전자를 5거래일 만에 매수했다라는 점은 긍정적.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 LG화학을 샀고 자동차를 좀 샀죠. 보시면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토요타가 3%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장중에 이제 저도 찌라시 형태로 받은 글 그래서 받은 거라, 말레이시아의 칩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돌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수소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쪽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 쪽은 모르게 특별하게 이슈가 있기보다는 뭐 H&M,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좀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대상이 돼서 뭐 무슨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었다. 다만 이제 자동차주를 매수한 거랑 삼성전자가 계속 2주 정도 매도, 순매도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뭐 규모가 자잘해서 좀 순매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제가 이제 그 실적 발표 즈음 되면 기계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 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관이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기관이 팔았다라는 거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어제는 골드만삭스, 오늘은 케이프증권인가요? 어쨌든 실적 전망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목표 주가 낮추거나 투자 의견 낮추는 게 연이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예 아침부터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밀려서 시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눌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다음에 기관도 역시 기아, 만도, 현대, 위아, 현대차, 자동 SL, 이거 이제 모비스, 이거 자동차 쪽을 열심히 사들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칩 공급 부족 현상이 풀리는 쪽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자동차주들의 수급에 일관성이 있는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좀 포진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역시 SMYG 엔터를, 오늘 엔터주들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그 엔터주 쪽이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엔터와 2차 전지가 매수에 좀 포진이 돼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관도 약간 이제 2차 전지 성향의 종목들이 좀 있어요. 보면 뭐 보면 에코프로비엔이라든가 하여튼 뭐 좀 있잖아요. 쭉 보면 뭐 첨보도 있고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들이 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팔긴 했지만 종목으로 보면 매수하는 쪽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보면 뭐 이런 게 좀 눈에 띈다. 반면에 이제 엔터주는 이제 YG 엔터를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라든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비 쪽 종목이 약간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 그 게시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럴 때 뭐 그 쉐일을 확 생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뭐 이런 그거 궁금하다라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핑계 끼며 설명을 드리면 그 채굴량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채굴 장비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쉐일을 이게 굉장히 깊은 데서 파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달리 미국에서는 저 쉐일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팔 때마다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있다가 근데 조금 살아나니까 그걸 또 열고 또 깊이 쭉 들어가서 그걸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위에 있고 액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니까 쉐일가스 캐내고 다음 쉐일 오일 캐내고 뭐 이런 단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캐내는 장비 수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참 때 비하면은 뭐 아직은 됐죠. 되게 완만해요. 제가 이제 이거 피크 때랑 한참 때랑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붐이 일어서 막 올라갔다가 뚝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죠. 이게 왜냐면 이 가격이 이제 선물 가격인데 이게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런 어떤 형태가 좀 반복이 되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거 하나 파내려면 어마어마한 깊이에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한 번 투자했다가 저 떨어지는 사이클에 잘못 걸려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금이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풍력, 태양광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제 나중에 또 점유율을 넓힐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투자할 때마다 그 비용을 나중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했던 거 뚜껑 열고서 이제 하는 거 정도로 조금씩 장비 가동을 늘리고는 있지만 함부로 잘못했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 엄청나게 망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셰일을 사들이려고 셰일이 아니죠. 참 천연가스를 또 구매를 늘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죠. 그래서 가격이 뭐 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중국 입장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유도 그렇고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미리 몇 개월 동안 이 정도 가격에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왕창 올라버린 데서 신규 계약을 하려면 되게 비싼 가격에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사들이는 것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아마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쪽이 사는 쪽도 그렇고 생산하는 쪽도 그렇고 결정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감해서 어떤 하나의 추세를 믿고 그대로 이제 뭐 행동하기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차트 보여드린 대로 채굴 장비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충분하게 되고 있지는 못하다. 뭐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월요일은 휴시장이고 화요일에 과연 증시가 올라갈 거냐? 왜냐면 이제 어제 제가 차트로 쭉 설명드릴 때 급락기 이후에 급반등 나오면 향후에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오늘은 버텼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후에 한 번 더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이게 이제 그 이틀 전에 나왔던 마이너스 50포인트 나왔던 급락이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수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호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지금 WHO에서도 이제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맞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걸 밝히고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어떤 재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에 덮여서 그렇지. 그래서 요 재료가 다음 주에 더 부각이 될 거냐 아니면 다음 주에 금리나 백신
금리라든가 뭐 물가 막 아니면 뭐 중국 문제 새롭게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또 몰아갈 거냐. 이제 요게 이제 또 관건이죠. 그러니까 뉴스량이 어느 쪽이 더 많아지는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나라는 목요일, 미국은 금요일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때 되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딱히 확 좋거나 그러질 또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의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지수는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버텨주면 다행이고 조심스럽게 반등 한번 나와주고 버티고 이런 그림 나와주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너무 커지거나 뭐 하여튼 변동성인데 결국 돌아보면 그냥 되게 혼란스러운데 방향은 없었네 뭐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만기일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같은 주에 묶여 있는 때라서 동시 만기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 또 선물의 거래 움직임은 요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실적이 노출이 됐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막 분석이 나올 겁니다. 이번이 피크다. 아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싼 거다. 실적 대비. 또 하이닉스 보고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고전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면 보통 이틀 정도 수급이 반응하고 그 다음 되면 그 관련된 매도는 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다음 주 화요일 넘어가게 되면 이 관련된 여파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보고서 영향 이게 좀 벗어나면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플러스를 내지 못하면 지수가 용감하게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상한다고 맞는 것도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주말에는 조금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 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그것도 공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왕 보신 김에 구독하기, 알림,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